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화분에 심으면 참 예쁜 다육이 4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다육이는 을려심입니다. 을려심 철화도 예쁘지만 이렇게 을려심도 참 예쁜 색감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을려심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좀 심한 다육이긴 하지만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을려심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한 몸 같죠? 그러나 한 몸이 아닙니다. 너무 줄기가 늘어지면서 아주 웃자라고 수영이 제각각이라서 이 적당한 크기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어진 모습이고요. 이 작은 화분에서 자리를 잡은 지는 대략 한 1년 정도 되었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잎끝이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러나 안쪽에는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죠. 연두색과 핑크빛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을려심은 성장이 아주 빠르고 생명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잎꽂이도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 우선 가격대가 아주 착합니다. 가격대가 아주 낮기 때문에 어디서나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 화원에서는 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없는 집도 많을 겁니다. 이런 을려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장터라 그러죠. 이 시골 장터나 아니면 이런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이 약재상이나 아니면 이런 묘종 파는 곳에서 잘 파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을려심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장이 너무 잘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관계없이 성장이 빠른 그런 품종이고요. 이 그늘에서 키우면 이 웃자람이 아주 심한 다육이기 때문에 이 예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좀 일조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조량이 부족하다 그래도 힘들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가 깊게 내리는 품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화분처럼 이 입구가 좀 긴 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영상에 보이듯이 화분이 큰 화분은 아닙니다. 큰 화분도 아니고 이런 화분 같은 경우도 가격은 착한데 화분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물바름이 좋기 때문에 비싼 수제 화분도 좋지만 이렇게 저렴한 화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이 을려심은 분갈이를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 때 기존에 있는 뿌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심어주는 게 좋고요. 100% 상토 성분에도 잘 자라는 다육이긴 하지만 예쁜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상토 50에 마사 50 아니면 S라이트 섞어서 마사와 50%를 맞춰서 분갈이 해준다 그러면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작은 화분에 키우면 예쁜 식물은 버넷서컬이라는 식물입니다. 꼭 미니 고사원 같은 느낌의 다육인데요. 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하나하나가 꼭 꽃 모양처럼 예쁜 얼굴을 만들어주면서 성장을 하는 다육입니다. 그러나 이 크기가 대형으로 자라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지면서 자라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이 버넷서클 같은 경우는 단풍이 아주 잘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 키우는 분들, 그리고 다육이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빠른 성장과 모양의 변화를 다양하게 느끼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버넷서클도 괜찮습니다. 지금 화분이 미소 화분이거든요. 이 통기성이 참 좋은 화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해서 다육이를 심어주는 그런 화분이니까, 집에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 화분이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미소 화분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버넷서클과 미소 화분 참 잘 어울리는데요. 이 버넷서클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성장을 하고 겨울에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하엽이 많이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잎이 이렇게 넓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하면 잎이 처지거나 잎이 아래로 이렇게 치마를 입는다 그러죠.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잎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넓은 프릴 종류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화분 속 흙에 이 상토 비율을 좀 줄이면 됩니다. 상토 비율을 한 20%에서 30%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마사와 S라이트를 넣으면 되는데, 마사 같은 경우를 많이 넣게 되면 아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와 같은 재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무거운 재료를 싫어하거나 배습이 좋은 재료를 생각한다 그러면 S라이트, 프리라이트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갈이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에 해줍니다. 그러나 예쁜 단풍을 보고 싶다 그러면 봄에 해주고 가을에 단풍을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12월 이후부터 이렇게 예쁜 곶감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색감을 보여주면서 아주 무던하게 자라는 품종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작은 화분에 키우면 예쁜 식물은 버넷서클이라는 식물입니다. 꼭 미니 고사원 같은 느낌의 다육인데요. 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하나하나가 꼭 꽃 모양처럼 예쁜 얼굴을 만들어주면서 성장을 하는 다육입니다. 그러나 이 크기가 대형으로 자라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지면서 자라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이 버넷서클 같은 경우는 단풍이 아주 잘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 키우는 분들, 그리고 다육이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빠른 성장과 모양의 변화를 다양하게 느끼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버넷서클도 괜찮습니다. 지금 화분이 미소 화분이거든요. 완전하게 유약 처리가 된 화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미소 화분이거든요. 이 통기성이 참 좋은 화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해서 다육이를 심어주는 그런 화분이니까 집에 통기와 배습이 집에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 화분이 무거워 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미소 화분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버넷서클과 미소 화분, 버넷서클과 미소 화분 참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데요. 이 버넷서클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성장을 하고 겨울에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하엽이 많이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잎이 이렇게 넓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하면 잎이 아래로 처지거나 잎이 길어진 잎이 처지거나 잎이 아래로 이렇게 치마를 입는다 그러죠.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잎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넓은 프릴 종류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화분 속 흙에 이 상토 비율을 좀 줄이면 됩니다. 상토 비율을 한 20%에서 30%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마사와 S라이트를 넣으면 되는데, 마사 같은 경우는 많이 넣게 되면 아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와 같은 재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화분이 무거운 재료를 싫어하거나 배습이 좋은 재료를 생각한다 그러면 S라이트, 프리라이트 꼭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갈이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에 해줍니다. 그러나 예쁜 단풍을 보고 싶다 그러면 봄에 해주고 가을에 단풍을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12월 이후부터 이렇게 예쁜 곶감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색감을 보여주면서 아주 무던하게 자라는 품종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바닐라비스입니다. 이 크게 키우는 것과 작게 키우는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이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도 아주 성장이 느리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운 핑크빛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은데요. 이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기까지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색감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구가 좀 인색한 다육이라서 처음에 구입할 때는 자구가 있는 걸 구입하는 게 좋은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그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크기는 작지만 나이가 좀 있는 다육입니다. 한 3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기에는 외두였지만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서 총 4가족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화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 쪽에
이 앞면 쪽이죠. 앞면 쪽에 이 다육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줬는데 이 화분을 제가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화분을 수시로 돌려줬어야 되는데 화분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 가장 큰 키다리 아저씨가 얼굴이 좀 약간 휘어져 있죠. 이렇게 수영이 약간 휘어져 있는 부분은 해외 위치에 따라서 줄기가 기울어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수시로 이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해외 위치에 따라서 이 화분을 수시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화분을 돌려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얼굴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물을 조금씩 주면서 작은 화분에 심어야 잎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단풍도 빨리 들고요. 이 매번 말씀드리는데 다육이가 기온의 편차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화분을 크게 쓰거나 뿌리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이 단풍이 들기까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단풍을 빨리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화분에, 그리고 분갈이는 1년, 물은 적게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겨울 같은 경우도 물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1월에는 물을 2번, 2월에는 단수를 할 예정이고요. 12월 같은 경우도 물을 2번 줬는데 영상을 끝까지 다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머그컵 3분의 1 정도라 그랬습니다. 일반 머그컵 3분의 1 정도면 이런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물을 주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너무 과하게 주셔가지고 이 물음병이나 아니면 뿌리가 냉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물 조절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닐라비스는 분갈이를 1년마다 해주면 되는데 풍성하고 그리고 약간은 성장하는 단계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주는 게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이 대품으로 이렇게 키워도 방울복랑금은 참 예쁩니다. 100% 이 방울복랑금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품종을 골라서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무지성 방울복랑금으로 구입해서 키워도 참 예쁜 품종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성 금 같은 경우는 올금이 나오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올금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심어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커팅을 해야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심어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소품으로 키워도 아주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이 자구가 잘 나오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자구가 나올 때마다 잘라주면 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구는 많이 잘라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 빼고는 무던하게 키울 수 있는데, 보통 여름 때문에 이 방울복랑금을 키우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을 잘 넘기려면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주면서 키우면 여름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분갈이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보통 여름에 잎이 후두둑 떨어지거나 이 줄기만 앙상하게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잘 관리를 했다 그래도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여름에 떨어지는 그런 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줄기가 상하지만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는 그런 힘이 아주 강한 다육이기 때문에 잎이 떨어졌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줄기만 좀 살린다.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물을 1회 정도 줍니다. 8월 빼고는 1회 주는데, 이 겨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월 빼고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한 달에 2번 정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작은 화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클루비 화분이거든요. 화분 자체가 가볍습니다. 가볍고 이 색감이 화려한 그런 수제 화분이고, 이 물마름이 참 좋습니다. 물마름이 좋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핑클루비 화분 같은 경우도 유약 처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유약 처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는 약간만 건조해도 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머그컵 3분의 1 정도만 줘도 충분하게 이 물 관리가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렇게 작은 소품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닭들 같은 경우는 머그컵 3분의 1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물의 양을 조절해야 되지만 제가 머그컵 3분의 1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콩 소분 10cm 이하의 화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줘야 화분 속에 있는 물이 2주 정도 지나면 마를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울복랑금 성장도 빠르고 자구도 잘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요즘은 가격도 많이 착해졌기 때문에 아마 구입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